오늘 아침 당신의 혈관 속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통증도 없고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거나 뇌로 향하는 통로를 틀어막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현대인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며 한국에서만 매년 10만 명당 289명꼴로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부터 여러분은 매일 아침 단 한 가지 습관만으로 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특별한 영양제도, 비싼 약도, 병원 처방도 아닙니다. 바로 공복에 마시는 레몬수 한 잔입니다. 먼저 혈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몸의 혈액은 끊임없이 흐르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생명의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탁해지고 끈적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적혈구와 혈소판이 서로 뭉치기 시작하고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긴 자리마다 혈전이라는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덩어리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고지방 식사,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반복되면 혈전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혈관을 타고 흘러가다 심장이나 뇌의 좁은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심근경색이고 뇌경색입니다. 혈전과 관련된 심뇌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수십 년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섭게도 이 혈전의 80% 이상은 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레몬수가 왜 혈전과 연결될까요? 그 답은 레몬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핵심 성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리오시트린입니다. 에리오시트린은 레몬에만 특이적으로 풍부하게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로 오렌지의 풍부한 헤스페리딘과 함께 레몬의 심혈관 보호 작용을 이끄는 양대 주인공입니다. 과학 저널에 게재된 무작위 대조인체 약동학 연구에 따르면 에리오시트린은 헤스페리딘보다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훨씬 뛰어나고 혈중 플라보노이드 농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헤스페리딘입니다. 헤스페리딘에 대한 복수의 임상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루 500mg 이상의 헤스페리딘을 6주 이상 섭취했을 때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특히 심장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중성지방이 수술 전 대비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줄어든다는 것은 혈관벽에 쌓이는 플라크가 줄어들고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레몬 100g에는 약 53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그 자리에 혈전이 잘 붙게 되는데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내피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을 이완시키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해 혈관 탄성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심혈관 분야 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보충이 혈관 내피 의존성 확장 반응을 개선하고 고혈압 환자의 혈관 기능 지표를 향상시켰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몬수가 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경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혈소판 응집 억제입니다.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과정을 응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혈전 형성의 첫 단계입니다. 레몬과 감귤류에서 발견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특히 나린게닌과 헤스페리딘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플라보노이드의 혈소판 항응집 효과를 검토한 과학 리뷰. 이 연구에서 나린기는 88.91%의 혈소판 응집 억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항응고제와 비교해도 주목할 만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피브리노겐과 혈액응고 인자 조절입니다. 피브리노겐은 혈전을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레몬즙이 혈액응고 관련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레몬즙은 피브리노겐 수치를 낮추고
트롬빈 시간 및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을 유의미하게 연장시켰습니다. 트롬빈 시간과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혈액이 응고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이므로 혈전이 형성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에서 레몬즙은 최대 항응고 효과를 보였으며 그 효과는 헤파린과 유사한 수준의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경로는 시트르산에 의한 칼슘 이온 킬레이트화입니다. 레몬의 신맛을 만드는 주인공인 시트르산은 단순히 맛을 좋게 하는 성분이 아닙니다. 시트르산은 칼슘 이온과 결합하는 킬레이트 작용을 합니다. 혈소판 응집과 혈관 수축에는 세포 안으로 칼슘이 유입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시트르산이 이 칼슘 이온을 붙잡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시트르산과 심근 허혈 제관류 손상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시트르산이 TNF-알파 수치를 낮추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경로는 혈관 내피 기능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는 혈관 내피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관을 넓히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액이 더 빠르고 매끄럽게 흘러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경로는 공복 흡수의 극대화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C는 음식물과 함께 섭취할 때보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음식이 위장 안에 있으면 섬유질, 단백질, 지방 성분들이 폴리페놀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킵니다. 빈속에 레몬수를 마시면 이런 방해 요소가 없으므로 레몬의 플라보노이드가 위장과 소장을 빠르게 통과하여 혈중 농도를 신속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양의 레몬즙이라도 식후보다 공복에 마셔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레몬수만 마시면 혈전이 녹아 없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레몬수는 이미 형성된 큰 혈전을 직접 녹이는 용혈제가 아닙니다. 레몬수의 역할은 첫째로 혈전이 새로 생기는 것을 억제하고 둘째로 혈관 환경을 혈전이 자라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심각하게 형성된 혈전은 반드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레몬수는 예방과 혈관 건강 유지를 위한 생활 습관 도구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몬수를 기적의 치료제처럼 여기거나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레몬수 레시피를 활용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기본 항혈전 레몬수입니다.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 200ml에 신선한 레몬즙 15ml, 즉 레몬 반개 분량을 짜 넣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으므로 찬물보다 적합합니다. 꿀이나 설탕은 절대 첨가하지 마십시오. 당 성분이 들어가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공복 상태가 깨지고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강황 레몬수입니다. 기본 레몬수에 강황 가루 4분의 1티스푼을 추가합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그 자체로 강력한 항염증 및 항혈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의 에리오시트린과 강황의 커큐민을 함께 섭취하면 두 성분이 서로의 항산화 작용을 상승적으로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 강황은 흑후추한 꼬집을 함께 넣어야 커큐민의 흡수율이 최대 20배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레시피는 생강 레몬수입니다. 기본 레몬수에 생강즙 5ml를 추가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트롬복산 A의 합성을 억제해 혈소판 응집을 막는 작용을 하며 레몬의 플라보노이드와 결합하면 상호 보완적인 항혈전 효과를 냅니다. 생강 레몬수는 특히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7일 플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일과 2일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를 먼저 마십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새 진해진 혈액이 희석되고 혈액 점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3일에는 레몬 반 개의 즙을 따뜻한 물에 짜 넣어 기본 레몬수를 만들어 마십니다. 레몬 특유의 신맛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레몬즙을 10ml 정도로 적게 시작해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4일에는 레몬수를 마신 후 20분간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20분의 공복 유지 시간이 플라보노이드 흡수를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5일에는 강황 레몬수나 생강 레몬수 중 하나를 선택해 마셔보고 자신의 몸에 더 잘 맞는 레시피를 찾아봅니다. 6일에는 아침 식사를 혈관 건강에 좋은 메뉴로 바꿔봅니다. 통곡물 오트밀, 아보카도, 달걀, 두부, 견과류 중심의 식사는 레몬수의 효과를 더욱 오래 지속시킵니다. 7일에는 지난 6일간의 몸 상태 변화를 기록해 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 아침에 몸이 가벼운 느낌, 피부색이 맑아지는 것 같은 작은 변화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일주일의 목표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레몬수의 효과는 하루 이틀이 아닌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혈관 환경을 서서히 개선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먼저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레몬의 플라보노이드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미 항응고 약물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레몬수를 추가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산역류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레몬즙의 산성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레몬즙 양을 매우 소량에서 시작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세 번째로 치아 건강을 위해 레몬수를 마신 후 바로 칫솔질을 하지 마십시오. 레몬의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킨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에나멜이 손상됩니다. 레몬수를 마신 후 최소 30분이 지난 뒤에 양치질을 하거나 빨대를 사용해 치아에 닿는 것을 최소화하십시오. 네 번째로 신장 질환이 있어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은 레몬즙의 칼륨 함량을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이 영상에서 소개된 내용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기 위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슴 통증, 갑작스러운 두통, 한쪽 팔다리 저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이것은 레몬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레몬수가 혈전을 예방하는 진짜 이유는 단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에리오시트린, 헤스페리딘, 비타민C, 시트르산, 나링게닌이라는 5가지 이상의 활성 성분이 각기 다른 경로로 혈소판 응집 억제, 피브리노겐 감소, 혈관 내피 보호, 산화질소 생성 촉진, 칼슘 이온 킬레이트화라는 5가지 메커니즘을 동시에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이 모든 성분의 흡수율이 극대화되어 같은 양이라도 더 강한 효과를 냅니다. 오늘 아침부터 냉장고에 레몬 하나를 넣어두세요.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즙을 짜 넣고 20분을 기다린 후 식사를 시작하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오늘보다 더 깨끗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